안녕하세요. 오늘은 B버전에서 이번에 한 임상 3A상 추가 관련 안내 공지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박사님은 어려운 말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요. 끝부분에는 제가 이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제 코멘트도 추가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B버전 주주 여러분, 임상 3A 시험의 결과를 사실에만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공지하려다 보니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좀 해주세요. 말 너무 어려워요. 이번 복부성형술 3A 시험과 엄지건망류 2B 시험은 나름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야심차게 진행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공적 결과들을 자신했었고 탐색이 목적이었던 엄지건망류 2B상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공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부성형술 3A상은 시험의 목적이 1차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였습니다. 자, 1차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 아마 이건 무슨 얘기냐, 오피란제린 집어넣었더니 많이 안 아파졌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샘플군 중에. 그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가 볼게요. 수술 후 통증과 같은 급성 통증을 적응증으로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 자, 수술해서 아픈데, 아픈 그 통증을 제어해주는 약을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말이에요. 어렵게 썼지만, 반드시 1차 지표로 통증 강도에서 유의적 차이를 입증해야 됩니다. 당연히 진통제 신약 승인 받으려 그러니까 쓰기 전하고 쓰고 난 후하고 통증 강도에서 차이를 보여야 되겠죠. 이거 안 보이면 약 아니죠. 진통제 아니죠. 자, 계속 갑니다. 오피오이드 절감 효과로 승인을 받으려면 오피오이드의 부작용 비교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오이드 뭐죠?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덜 쓰면 좋겠죠, 몸에. 마약성 진통제를 덜 쓰면 몸에 좋을 테니까. 그리고 이 박사님이 개발한 건 비마약성 진통제니까 마약성 진통제 대신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게 몸에 좋을 테니. 근데 마약성 진통제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도 예를 들어서 1000명 시험했는데 500명한테 부작용이 나타났고 500명한테는 부작용이 안 나타났다. 우리 비마약성 진통제 쓴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안 나타났다. 이런 숫자를 제시해야 되니까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 게 환자의 수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기관과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고 FDA에서 이를 개선해 보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인 제품으로 트라마돌 같은 거 있는데요. 그런 제품 개발한 회사가 독일 그건 독일 제품이고요. 미국 쪽에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들이 있을 텐데 걔들이 FDA에다 주는 돈이 얼마일 텐데요. 로비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갑자기 신제품 from Korea 나와가지고 막 하겠다 그러면 FDA에서 적극적으로 협찬해 줄 이유 없어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간적 제약 안에서 전략적이고 정교하게 준비된 디자인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명백한 실패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건의 임상 2상 경험과 본 3A 시험의 2차 지표 결과들 그리고 개인별 수술 후 통증 강도를 토대로 향후 임상시험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야 성공적 결과가 나올 것인지 명확히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본 시험은 의미가 있고, 여기까지 이해해 볼게요. 자, 저번에 했었던 2상하고 3A 여기서 나온 결과들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박사님 하시는 말은 좀 어렵지만 오피오이드, 자, 마약성 진통제를 수술하기 전에 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 효과가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간호원이 물었을 때 한 3, 4 정도밖에 안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외로 그 마약성 진통제 약효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이 박사님이 개발한 오피란제린을 투여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이번엔 좀 어떠세요? 라고 그랬더니 별반 차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사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수술 전에 넣는 마약성 진통제의 양을 대폭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파악하신 게 성공적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수술 전에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아예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아주 적게 넣어서 수술 후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게 하고 그 이후에 오피란제린을 투여하고 그리고 2시간 후에 이번에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양을 수술 전에 마약성 진통제 넣는 거를 많이 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데 본 시험에 의미가 있답니다. 또한 적어도 150명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번 임상에서 150명이 했나봐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피란제린 투여하고 나서 부작용 없었다. 나름 나쁘지는 않았다. 그거에 대한 150명에 대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가 괜찮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참고로 지난 EOP2 미팅에서 FDA와 오피란제린 신약 승인을 위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오피란제린 투여군의 규모를 총 1,500명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말 어려운데요. 자, FDA하고 지난번에 미팅이 있었나봐요. 자, 오피란제린 승인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기 샘플 환자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몇 명으로 할까 해서 협의해갖고 1,500명으로 협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150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추가 확보된 점 또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3상A에서 150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니까 이 150명을 이 필요한 1,500명 샘플에서 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350명 남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오피란제린의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금까지의 충분한 안전성 자료를 기반으로 그 규모를 약 1,000명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FDA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예상됩니다. 자, 1,350명 남았는데, 자, 350명 추가로 더 깎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겠죠. 350명 분. 이거 임상하면은 수술비하고 병원비하고 다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350명 수술비하고 병원비 다 대주는 거 깎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네, 깎아달라고 했죠. 깎아주세요. 네, 내고 잘하세요. 자, 결국 임상 3B 상시험에서 확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제약물 오피오이드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조금만 집어넣어서 수술 후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게, 꽤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지건방류 2B 시험에서는 오피오이드 용량이 적절해서 위약근의 통증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피란제린 효능과 확연히 구분되었던 반면에, 자, 이게 엄지건방류 지난번 시험에서는 오피오이드 용량 조금만 넣었는데요. 10ml 원래 넣어야 되는 거 2ml 집어 넣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술 후에 많이 아프다고 느꼈고, 많이 아프니까 오피란제린 투여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오피란제린 투입 후에 많이 나아졌다, 이제 많이 안 아파요 라고 얘기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반면에 이번에 했었던 복부 성형술 3A 시험은 그렇게 아픈 수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mg 넣어야 되는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넣어야 되는 시험 그런 수술이었는데 2밖에 안 넣었는데, 사람들이 2밖에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가 엄청 효능이 좋아서 좋았는지, 아니면 이 수술 자체가 별로 안 아픈 수술이었는지, 좌우당간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세요? 라는 질문에 3? 버틸만 한데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오이드 이번에 박사님이 개발한 건 넣어봤댔자, 넣고 나서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 찾아가서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별반 차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자, 계속 갑니다. 지난 5월 아리조나에서 열린 연구자 회의에서 대부분의 시험 의사들이 비보존이 제안한 오피오이드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자, 원래 10mg 넣는 건데 2mg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비보존이 제안한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용량을 제가 끝까지 관찰시켰는데 결과는 오히려 과한 용량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원래 10 넣어야 되는데 주장해가지고 2ml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통증이 많이 안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성능 짱, 그죠? 예? 완전 성능이 좋은 거예요. 몸에 좋든 안 좋든. 근데 진짜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에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예. 안 아픈 게 짱이에요. 예,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으면 사람이 정말 아프면 일단 아픈 것부터 없애고 싶어요. 그럼 마약이든 뭐든 상관없이 환자의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3B 시험에서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오피오이드 용량에 매우 가깝게 근접해 있습니다. 겁나 작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mm보다 한참 더 작게 1mm 혹은 0.5mm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부 성형술에서 구제 약물로 아예 오피오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번 공지에 나왔죠? 아마 그 타이레놀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레놀 맞아요. 결과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된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앞으로 임상 3A, 3B 시험 이외에 안전성 3C 시험을 통하여 투여금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일부를 추가 3B 시험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낭비가 크지 않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FDA랑 샘플 환자 규모를 1,50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50명 자료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B, 3C 이렇게 돌려도 그 샘플군들이 1,500명 중에서 이미 나간 150명 빼고 1,350명 남았죠? 그 1,350명에서 계속 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낭비가 아니고 그냥 과정이다를 뿐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비보존 주주 여러분, 자, 그래서 자신있게 축배의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보존 주주 여러분, 동요되고 불안하시겠지만 그런다고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동요와 불안은 상승적 전파력이 있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종류의 상상도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상상이 사실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럴수록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여 스스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많은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여 싸워온 제가 지난 10년간 흔들림 없이 걸어온 비결입니다. 근데 박사님, 저희가 불안한 이유는요,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셔도 시간이 부족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베이 타이밍에 박사님 쪽에 최대 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시는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사님의 행보가 저희들에게는 그리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실패입니다. 정반대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투자자들이 화내죠. 연구개발에만 몰두하셨으면 예상 못하셨을까요? 왜 고등학교 학창시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공부할 거 다 해놓으면 게임하고 놀아도 됩니다. 엄마한테 혼 안 나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서 성적이 안 좋아서 잘못 쳤다!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죠. 왜 이렇게 공부를 대충 하고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10년을 걸어오셨으면 프로이시고 프로의 세계에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 박사님이 연구개발의 프로이신지 기술 세일즈의 프로이신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박사님 다시 얘기합니다.
세세한 데이터까지도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2B와 3A는 데이터 구조가 다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저희도 프로를 믿고 그냥 맡겨두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축배의 시간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된 것뿐입니다. 더욱 완벽한 축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축배 타이밍에 오래된 주주님들을 위한 과실은 남아있는 겁니까? 늘어나는 주식 수에 걱정이에요.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진짜 나의 모습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 50%와 남들이 욕하는 나의 모습 50%가 모여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박사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다음번 임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대표이사 이두현 하고 끝났습니다. 제 코멘트인데요. 어린 시절 영화에서 보던 정의로운 박사님들처럼 저도 이 박사님께서 개인의 영달보다 인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박사님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박사님께서 보여주시면 박사님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귀사의 가치는 올라가고 주가도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주제넘게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불편하셨다면 용서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액 투자자 최씨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이 이 메시지를 이두현 박사님께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